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 28일 날 시행된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구, 그렇죠? 환경제 화학 해설입니다. 이 밑에 그 카페 주소가 보이시죠? 여기에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특별히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그 질문은 뭐 할 수 없지만 그 학생들이 올라올 그 질문을 제가 답변하고 학생들도 뭐 답변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이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 방문하셔서 한번 들러보시고요. 자, 먼저 문항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구성입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자주 안 나와요. 이제 전자배치에 대해서 한번 나왔고요. 주기적 성질에서 전기음성도도 뭐 평이하게 나왔고, 요 주기율표 문제가 오비탈과 관련된 내용 그것까지 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나와서 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전자쌍의 수 묻는 문제, 분자계도 함수는 안 나오고요. 분자 간 인력에서는 수소결합으로 인한 영향인데 물의 부피 그래프로 해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요. 탄수화물은 뭐 어렵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양론에서는 이제 전체 원자의 몰수,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기체의 양적 관계, 이제 요게 괜찮게 좋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해설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양적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몰수잖아요. 그렇죠? 몰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질량 비를 이용해서 하면 편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본 문제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혼합용액의 농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농도 문제인데 고급지게 나왔어요. 부분압력 묻는 문제인데 얘도 양적 관계와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예요. 같이 역시 좋은 문제였습니다. 헤스의 법칙과 관련해서는 결합 에너지 문제 나왔고요. 속도식의 결정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농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를 가지고 하는 거. 속도론 문제는 뭐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 정도 문제 나왔고 평형 상태 해석과 관련된 문제도 나왔는데 좀 혼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년기에서는 정의가 나왔고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짝사짝의 관계가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었고요. 산화수 문제, 전기분해 문제,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전에 7급 문제를 해설을 했는데 7급보다 오히려 좀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번 산소 원자 전자 배치인데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 8개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떤 그 착각을 하게끔 했나요? 원래는 이제 EP 폰데 XY, Z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고 이렇게. 보통 어떻게 표현되나요? 요 첫 번째 칸에 전자 2개가 들어가죠. 그렇죠? 요걸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얘가 바닥이고 그렇다면 얘는 들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혼동을 많이 주는데 이 3개의 오비탈의 각각의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 먼저 채워지든 여기 채워지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이 전자 배치는 어떤 상태다? 바닥 상태예요. 자, 그럼 1번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4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니까 얘가 K고 얘가 L껍질이죠. L껍질의 전자가 6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산소가 16쪽이라는 거 알잖아요. 바로 얘는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s와 2s는 오비탈의 크기의 차이.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1s보다는 2s가 더 큰. 그래서 크기, 그러니까 주행자 수가 크면 크기도 크고 크기가 크면 에너지도 어떻다? 크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거니까 2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들뜬 상태 아니죠. 바닥 상태고. 전자가 배치된 오비탈의 총 개수는 3개냐.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비탈의 총 개수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 개, 그 다음에 이거 싸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낱개로 한 개, 한 개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5개예요. 그렇죠? 전자가 배치된 총 오비탈의 개수는 5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 배치가 주어지지 않고 이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써봐야 되잖아. 써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뒤에 또 나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보기 1은 탄소화물 간화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간은 에테인의 수소 원자 한 개가 에테인이 C2H6이네 아닙니까? 수소 원자 한 개가 OH로 바꾸면 치환된 분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이드록시가 있으니까 갈은 에탄올이에요. 그렇죠. 나는 메테인이 얘잖아요. 얘가 수소 원자 한 개가 카복식이로. 그럼 수소 4개 중에 하나가 주니까 CH3고 COOH.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세트산. 간은 에탄올. 나는 아세트산이네요. 그렇죠. 기억. 나는 가를 산화시켜서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올드카 외우고 있잖아요. 올드카. 에탄올. C2H5OH. 산화되면 이게 알데하이드잖아요. 그러니까 CH3 CHO, 아세트 알데하이드. 다시 얘가 산화되면 그제서야 아세트 산이 나오죠. 그렇죠? 올드카. 자, 탄소 하나짜리 메탄올, 폼, 알데하이드. 역시 산화되면 폼, 산. 기본적인 내용이죠. 올드카. 따라서 맞다. 나의 수용액은 산성이 아니래. 나가 얘잖아요. 이게 카복시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아니래. 틀린 거. 디귿. 아하. 자, 이런 거는 이제 구조식을 딱 그려보고 그렇죠? 가. 분모에 분자 1몰의 탄소 원자의 개수 2개죠. 수소 원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얘는 2예요. 2개. 가. 나. 어이구. 지금 얘가 나예요. 나. 그렇죠? 간을 여기다 합시다. 가. 얘도 에탄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2개.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어떻게 돼요?
3이죠. 그러니까 같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3번. 원자의 몰수가 가장 큰 거. 원자량이 주어져 있고.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분자의 몰수에다가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곱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분자의 몰수는 분자의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죠. 개수가 주어져 있으면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누면 되고, 0도씨 1기압에 부피가 주어져 있으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자의 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H2에 들어있는 원자의 총 몰수니까 H2O가 분자니까 요놈의 질량이 36. 요놈의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 이게 연료 어리더리죠. 에다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니까 총 몇 개예요? 3개죠? 얘가 지금 2잖아. 그러니까 총 6몰. 오케이? 그러면 CH는 분자량이 16이에요. 그러면 질량이 16이니까 얘는 1몰이에요. 거기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5개, 5몰. 3번은 친절하게 분자의 몰수를 곱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분구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6개, 36몰이에요. 4번은 분자의 몰수가 3몰에, 이거 원자가 몇 개예요? 자, 7개, 그 다음에 총 몇 개? 4개. 그러니까 7개, 4개, 총 11개, 33몰이네. 따라서 3번, 몰수가 가장 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36몰. 여기에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다. 원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원자의 개수. 원자의 개수는 원자의 몰수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아보가드로의 수만 곱하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6몰에다가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하고 아보가드로의 수. 그러니까 개수는 누가 더 크냐 이래도 어떻다? 결과는 똑같다. 그렇죠? 원자의 몰수에다가 같은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하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가다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0, A, B, C가 나오고.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0도씨 1기압이에요. 그렇죠? 0도씨 1기압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 쓰라는 거예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22.4리터다. 그래서 이런 화학식량과 몰에서는 부피, 질량, 분자량 뭐 찾아야 돼요? 몰수 찾아야지, 몰수. 몰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몰수를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체 A는 부피가 22.4리터니까 어머, 얘는 몇 몰이다? 1몰이다. 그러면 그때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가는 20이다. B는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질량 34를 분자량 17로 나누면 2몰이네. 그럼 1몰이 22.4리터니까 2몰이면 44.8리터가 되겠네.
기체 C는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1.2리터니까 0.5몰이에요. 그러면 질량이 8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돼. 그렇죠? 뭐가 다 더하래. 그러면 가가 20이고 나가 44.8이고 16이니까 80.8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과 같은 문제 유형에서 항상 여러분이 찾아야 할 거는 몰수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몰수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0도씨 1기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22.4리터가 기체 1몰의 부피다. 그러니까 만약에 25도씨 1기압이면 22.4리터를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5번이) 산화수 문제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이런 건 연습 많이 한 거죠. 얘 망간 또 나왔죠. 그렇죠? 얘 망간은 얼마인가요? 플러스 7이죠. 그 다음에 얘 중요하죠. 그렇죠? 금속 수소 화물. 예외죠. 예외. 그러니까 수소의 산화수는 0 또는 호돈수 물질일 때는 0이고 대부분 얼마예요? 플러스 1이고 전형 원소 1조, 2조, 13족과 결합했을 때에는 산화수가 얼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유는 금속의 산화수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플러스 2의 산화수니까 정기적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수소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의 산화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외죠, 예외.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식으로 나왔잖아요. 구조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저런 그 분자식으로 나오면 구조식을 그려서, 그렇죠? 여기 수소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요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1이고 그렇게 되면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요 탄소의 산화수는 우리 아까 산화수는 이 결합이 공유 결합이지만 완전한 이연 결합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수소가 더 작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탄소와 질소의 관계에서는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 마이너스 1의 산화수.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까지 다 합쳐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질소는 요 탄소가 질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전자를 잃어. 플러스 1. 얘도 잃어. 플러스 1. 얘도 잃어. 플러스 1. 정기적 중성이 되어야 되려면 질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렇죠? 기억. 구성 원소 중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망간이다. 그렇죠.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갖고 있으니까 큰 것은 맞다. 니은 예외 나오죠.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1조, 2조, 13족 금속과 결합했을 때만 그렇다. 여기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죠. 같다 이랬으니까 틀린. 메틸아민에서 질소의 산화, 얘죠, 얘.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요놈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죠. 여기 합은 0이다. 그렇다.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특히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구조식으로 딱 구분을 해서 그래서 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5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6번. 이제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괜찮은 문제였어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는데 일정한 온도, 강철용이 또 나왔죠. 온도 일정하고 강철용이가 무슨 뜻인가요? 강철로 만든 게 아니고 부피가 어떻다? 일정한 용기다. 그럴 때 질소 28g과 수소 5g을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암모니아가 생성되었고 반응 후 용기 속에 전체 압력이 주어져요. 야, 전체 압력이 주어져 있어요. 반응 후 수소의 부분 압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구하라는 거고요? 수소의 부분 압력을 구하는 거죠. 수소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뭘 곱해요? 수소의 몰 분율. 우리 지금 기체의 전체 압력이 5기압이라고 알려 있잖아.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기체의 압력이 5기압이 됐을 때의 몰수 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하니까 양적 관계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역시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써놓고 일정한 거 지어보시면 온도 일정하고요. 강철 용기니까 얘 일정하고요. 기체상수 R 일정하다. 압력은 몰수와 비례한다. 자, 그러면 반응식을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를 화학 반응식에 나타내면 돼요. 먼저 주어진 정보가 질소가 28g이니까 1몰이죠. 수소가 5g이니까 2.5몰이에요. 처음에는 없었겠고. 그 다음에 반응 후 암모니아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몰이 생성되었고, 그러니까 플러스 1몰 해줘야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진 정보예요. 그럼 여기도 1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주어진 정보. 그러면 이제 펜으로 색깔을 바꿔서 이제 여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개수의 비는 반응하는 몰수의 비니까 개수 2인회가 1이 됐어. 절반이 줄었으니까 개수 3인회의 절반 1.5 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개수 1의 절반이면은 0.5가 반응을 하고 그러면 0.5 이렇게. 이게 지금 다 몰이죠. 하지만 압력과 비례한다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수소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5 곱하기 몰 분율은 전체의 몰수 0.5, 1, 1 이게 총 얼마예요? 2.5가 되는 거죠. 전체의 몰수분에 수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렇죠? 이렇게. 요게 수소의 몰 분율이다. 따라서 기압은 수소의 분압은 2기압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뭔지를 여러분이 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죠. 뭘 묻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어떤 정보가 주어졌고 그래서 내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된다. 6번의 정답은 2번, 아니 2번이 아니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였다. 그렇죠? 7번이 보기는 2주기예요. 이런 게 중요하죠.
2주기냐 3주기냐 엄청나게 중요하죠. 체크 잘 하시고. 자, 전자점식을 나타낸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볼 필요도 없죠. 자, 직접 씁시다. 일단은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는 애는 누군가요? 산소일 수밖에 없죠. 산소예요. 비공유 전장의 세 쌍인 애는 17조 2주기 플로린이. 얘도 플로린이. 얘는 누구겠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이중결합에 단일결합 4번 탄소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A가 플로린이고 C는 비공유 두 쌍, 여기 산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그러면 누구예요? 질소잖아. 그러면 얘는 단일결합이고 얘는 이중결합이고. 오케이? 전기 운송도 B는 탄소고요. A는 플로린이에요. B가 A보다 크다. 플로린이 더 크죠? 틀렸어. 나는 무극성 분자냐. 지금 얘는 입체수 3이죠. 그러니까 혼성으로 치면 sp2죠. 그러니까 얘는 입체수 3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가 아니고 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하나, 둘, 세 방향을 가져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여기에 플로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칭이 아니죠. 대칭이 아니라서 극성 분자예요. 그 다음에 3번 공유 전자쌍의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지금 공유 비공유인데 중심 원자의 공유 비공유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 분자 전체의 공유 비공유예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얘가 가고 얘가 나라고 치면 자 가는 공유 전자쌍 얘가 가잖아요. 그럼 얘가 옥텟을 다 만족했으니까 당연히 4개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플로린의 3쌍, 그게 2개 있으니까 6쌍, 그 다음에 산소의 2쌍이니까 8쌍. 나는 얘는 지금 3중결합 했으니까 공유 전자쌍의 수가 6쌍, 아니지. 쌍이니까 3쌍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로린 3쌍, 질소의 1쌍, 4쌍, 5,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2고 얘도 2니까 이게 같네요. 그렇죠? 틀리다 그래. 가가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답은 뭐 4번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어떻게 찾아요?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극성 분자란 말과 다르죠. 극성 분자는 분자 내의 구조가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쌍극장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에요. 여기서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요 원자와 원자가 서로 다르죠. 그때의 공유결합을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그렇죠? 같으면 뭐라 해요? 예를 들어서 H2 이렇게 있으면 요 결합은 원자와 원자가 같죠. 이럴 때는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그러고. 이해되시죠?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8번은 수소결합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자주 나오는 그래프는 통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물인데 이 0도씨가 그렇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 다음이 여기. 지금
부피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예외적으로 얼면,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오히려 늘어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소결합의 영향이니까 이 부분이 0도씨 얼음이에요.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얼음이지. 온도만 다를 뿐이고 여기가 0도씨 뭐예요? 물이에요. 물. 여기는 다 뭐예요? 물이라는. 여기는 다 얼음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평균 수소결합의 수는 얼음일 때랑 물일 때랑 당연히 얼음일 때 좀 더 수소결합을 많이 하겠죠. 따라서 평균 수소결합의 수는 가가 더 옳은 거니까 답이 1번이네요. 물의 밀도는 이랬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상태 변화 시 질량 변하지 않으니까. 가가 부피가 크죠? 당연히 밀도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그렇죠? 가가 작아야 돼. 나보다 가에서 부피가 큰 이유는 열팽창.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열팽창은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부피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해요. 이 열팽창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온도가 오히려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부피가 큰 이유는 수소결합으로 인한 큰 육각 기둥형의 구조를 형성하죠. 물이.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밀도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3번도 틀렸고 0도씨일 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끊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거는 물이 분해되는 경우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끊어지는 경우 여기는 상태 변화잖아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대신에 Y축이 밀도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잡히면 이 그림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낮은 데서 시작하고 이렇게. 그 다음이 0도씨 상태 변화 4도씨에서 최대. 이렇게 되고 0도씨.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주어지고 똑같이 물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는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9번. 이거 평이의 문제예요. 그렇죠? AC는 OF, 그러니까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 중 하나이며 상대적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OF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고 당연히 비금속이 전기금속도가 크죠. 우리 4.0이잖아요. 얘는 3.0이고 당연히 전기금속도가 가장 큰 얘가 플로린이고 얘가 산소고 당연히 얘가 뭐예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BC2는 이랬어요. BC2니까 OF2죠.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아니고. 제1이온의 에너지의 크기는 A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온의 에너지 나오면 원자 반지름이죠. 주기율표를 작성하면 OF 2주기에 마그네슘이 3주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네들은 2주기예요. 얘는 3주기고 얘가 훨씬 사이즈가 작죠. 핵과 전자세 인력이 크죠. 전자 떼내기 어렵죠. 이온의 에너지 크죠. A가 가장 어때요? 작아요. 이것도 틀렸다. AB면은 MgO잖아요. 그렇죠? A 이온과 B 이온은 내연과 같은 얘가 12번이잖아요.
전자 2개 1이면 10개.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이죠. 전자 2개 1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9, 2 마이너스 1이에요. 네온이 10개니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BC2는 아까 OF2죠. 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다. 이 4번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BC2가 OF2인데 는 얘네들이 분자잖아요. 분자. 그러니까 결합한다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OF2와 같은 분자 OF2 사이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분자 간 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은 분자이기고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자이기 때문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4번도 틀렸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0번 농도 문제인데 아유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는 30도씨 밀도가 1.1g/ml인 A 수용액 가와 50도씨 A 수용액 나를 혼합해서 40도씨의 A 수용액 달을 얻는 과정이다. 아하. A의 화학 식량은 60이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지금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죄다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가부터 보시면, 자, 이 부피가 용액의 부피잖아요. 자, 아까 뭐 나왔어요? 밀도 나왔죠, 밀도. 밀도가 1.1g/ml예요. 그렇죠? 그 밀도는 세기 성질, 양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액의 밀도가 얘란 말이지, 얘. 1ml일 때 1.1g이래. 그러면 용액이 부피가 100배 늘어나면 얘가 1이니까 그렇죠? 질량도 몇 배 늘어나야 100배 늘어나야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110g이 되는 거지. 알았어 이제. 이 용액 100ml의 질량은 110g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 용액의 질량. 여기에 20%라니까 0.1을 곱하면 22g이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용액의 질량이 110이었으니까 여기서 22를 빼면 88g이 용매의 질량.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보면 1번은 몰랄 농도의 정의가 라지 W.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용매의 질량인데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쓴다. 그 다음에 얘가 몰수죠. 그렇죠? 그러면 88g이니까 저거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0.088kg이 되는 거고,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 분해, 아까 분자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60이라 그랬죠? 거기에 질량이 얼마야? 22.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 몰랄 농도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얘가 1000분의 88이죠. 이거 딱 계산을 하면 얘가 24분의 100이 나와. 그러면 얘가 25라면 4로 갔죠. 근데 25보다 분모가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랄 농도는 4몰랄 농도보다 크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옳지 않은 거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다. 2번, 나를 냉각시키면 몰 농도는 달라진다. 몰 농도는 용액의, 그러니까 정의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냉각을 시키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 그렇죠? 따라서 몰 농도는 어떻게 돼? 증가해요. 달라진다. 이것도 어떻게 돼? 맞다. 그래서 우리가 몰랄 농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화학하는 사람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몰 농도가 달라져요. 그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지는 우리 용액의 총괄성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몰 농도보다는 뭘 써요? 몰랄 농도를 쓰지. 몰랄 농도 이거잖아. 온도가 증가하고 감소한다고 해서 용매의 질량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 몰수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몰랄 농도는 온도가 증가되는 우리 총괄성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한다. 어떻게 됐든 2번은 맞다. 3번 다의 몰 농도는 3몰 농도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액의 부피는 200ml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다라는 게 가와 나의 용질을 혼합해서 만든 거니까 가의 용질은 22예요. 그러면 나의 용질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전형적인 MV죠. MV는 몰수. 그러니까 M 0.2몰 거기에 분자량 6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량은 12g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22에다가 11을 더하면 34g이 용질의 양이다. 그러면 3번은 몰랄 농도니까 자, 부피분의 몰수. 부피는 200ml니까 0.2L. 분자량 60. 질량 34 하면 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몰 농도보다 크냐 작냐 이랬어요. 이게 뭐 5분의 1 뭐 이렇게 하면 6분의 17이 나와요. 6분의 17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18이면 6분의 18이면 3이잖아. 3이면 같고. 그런데 얘가 17이니까 3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크겠네. 그럼 다의 몰 농도는 3몰 농도보다 크다. 이게 틀렸네. 그렇죠? 작다. 자, 답은 나왔고 4번 다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은 34g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농도 나올 때 이 밀도 나오면 짜증내지 마시고 이거 나오면 얘가 시작이라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면 질량도 늘어난다. 그게 밀도의 세기 성질로 인한 거다. 그거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 11번. 11번이 산염기네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이놈의 메틸아민에 물과 반응하는 거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요? 이온화 반응입니다. 산이나 염기가 물과 반응하는 게 이온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뭐 해야 돼요? 양성자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산염기를 설명하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늘어난 거니까
아하, 이렇게 양성자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양주산, 양성자를 주는 애가 산, 얘가 산이고 얘가 당연히 염기. 역반응을 생각해 보면 얘가 역반응은 잃었잖아. 얘가 양성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역반응은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예요. 됐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이온화 반응에서 꼭 하셔야 될 게 양성자의 이동을 화살표로 표시하셔야 된다. 왜 하라는 거야? 어려워서가 아니고 헷갈려서. 보기 보시죠. 기억,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 따라 짝산, 짝염기에 대해 설명하시다. 와, 짝산, 짝염기의 개념은 아레니우스가 아니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의한 거예요. 그렇죠? 기억, 틀렸다. 물은 반응식에서 산의 역할을 하냐? 이 말은 뭐예요? 물이 양성자를 주고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양성자를 줘서 OH-가 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맞다. 딕은 얘가 되었으므로 얘는 산이냐? 지금 얘가 NH2인데 NH3로 되었으니까 양성자를 받은 거 아니야. 받았으니까 산이 아니라 염기죠. OH-는 H2의 짝염기이다. OH-는 H2O의 짝염기이다. 짝염기는 뭐예요? 산에서 수소 이온을 떼어낸 나머지, 그렇죠? 짝염기는 산에서 양성자를 떼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H2O에서 H 플러스를 떼낸 거예요. 그게 OH-잖아요. 그렇죠? 리을은 맞는 일. 짝산은 뭐예요? 짝산은 염기에다가 H 플러스를 더한 결과물을 우리가 짝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OH-에다가 H 플러스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OH-는 H2O에 그러니까 더해야 되는 거니까 염기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니까 짝산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 11번에서는 항상 양성자의 이동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OH-는 H2의 짝염기이다. 짝산은 말해놓고 보니까 이상한데 짝산은 염기에다가 그러니까 요 놈은 H2O는 OH-의 짝산이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H2O는 OH-의 짝산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 12번.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나?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묽은 염산의 전기분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상황을 보면 이런 용기에 전극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전원 장치가 있고 짧은 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이제 염산을 넣은 거니까 Cl-랑 H 플러스랑 Cl-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마이너스니까 이제 시작은 뭐예요? 항상 시작은 마이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극이란 전자를 제공하는 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도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매달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수소가 이렇게 수소 이온이 다가가죠.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양이온이 전자를 얻으면 호돈수 물질이 되죠.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가 될 때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다. 마이너스 극이 전자를 제공하는 극이면 플러스 극은 전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전자를 잃어야 되잖아. 근데 잃을 만한 애가 얘밖에 더 있어요. Cl-. 음이온인 애가 전자를 잃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Cl-가 전자를 이렇게 잃어요. 잃으면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쑥 들어가.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Cl-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음이온이 전자를 잃어요. 음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뭐 돼요? 호돈수 물질이 되지. 염소는 호돈수 물질일 때가 이원자 분자이니까. 그렇죠? 이원자 분자이니까 Cl2라고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소도 이원자 분자, 염소도 이원자 분자. 그래서 이 동종 이원자 분자가 총 7개 있잖아요. 그렇죠? 수소, N2, O2, F2, Cl2, Br2, I2. 딱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여기 2, 여기 2. 그래서 플러스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다. 전기 분해가 진행되면 수역의 pH, pH의 정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잖아요. 전기 분해가 진행되면 마이너스의 전자가 나와서 수소이온이 줄어들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 있네. pH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기억, 니은, 디귿. 이것도 맞다.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주가 반응의 양적 관계인데 그렇죠? 자, 산은 이가산이에요. 그렇죠? H2SO4니까 이가산이고. 염기는 NaOH로서 1가 염기예요. 혼합을 시켰대.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혼합되어 반응이 완결된 후에 생성된 물의 양. 당연히 알짜 이온 반응식을 우리가 한번 써놓고 요 수소이온의 몰수를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구하면 돼. 이제 그게 이제 NMV. 수소이온의 몰수 NMV. OH-의 몰수. 그렇죠? 여기서 N이 이제 가수고, 라지 M의 몰농도고, V가 부피예요. 자, 따라서 순서대로 H2SO4니까 수소가 2개 나오는 거니까 2가 가수가 2, 몰농도 0.5, 부피가 0.2. 요거 곱한 게 이제 수소 이온의 몰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0.2몰이 수소 이온의 몰수네. 그렇죠? 자, OH-의 몰수는 가수가 1, 얘가 0.7, 부피가 500, 0.5 이렇게 돼요. 얘는 0.35몰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수소 이온이 0.2몰 있고 수산화 이온이 0.35몰 있다. 그런데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몇 대 몇 반응한다? 1대1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1대1의 비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니까 얘가 0.2몰이면 얘도 0.2몰만 소비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0.15몰이 남는 거예요.
수소 이온은 없는데 수산화 이온이 0.15몰이 남는 거예요. 당연히 액성은 뭐가 되겠어요? 염기성이 되는 거고. 수소 이온이 0.2몰 반응했으니까 수산화 이온도 0.2몰 반응했을 거예요. 1대1 대 1이니까 물은 몇 몰? 물도 0.2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질량을 묻고 있으니까 물의 분자량 18, 3.6g의 물이 생성되는 거다. 3.6이라고 나와 있는 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가수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가 산이냐, 이가 염이냐, 가수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4번. 이 14번은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혼동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문제이기는 해요. 자, 보시면 보기 1은 평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평형 상태야. 부피가 1리터이고 강철 용기를 가열하여 새로운 평형 나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얘도 평형 상태였고 가열을 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이 됐어요. 화학 반응식이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에요. 그렇죠?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보세요. 가열을 했더니 A는 어떻게 됐어요? A는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2몰이었는데 4몰이 됐으니까 증가했고 B는 6몰이었는데 5몰이니까 뭐 된 거야? 감소된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무슨 반응이 진행된 거예요? 정반응이 진행된 거야? 역반응이 진행된 거야? A가 증가된 거죠. 아하, 무슨 반응이 진행됐다? 역반응이 진행된 거예요. 역반응이 진행됐는데 가열을 했을 때 역반응이 진행됐으니까 역반응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역반응이 흡열이에요. 그럼 정반응은 당연히 발열이겠죠. 오케이? 끝. 중요한 거는 A가 이제 여러분이 A가 2몰이 4몰 됐네, 증가했네. 정반응이 진행됐겠군.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그게 큰 실수를 하는 거게 되는 거죠. 자, 그 보기를 잠깐 보실까요? 기억. 정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델타 H가 0보다 작으니까 이게 발열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역반응이 흡열이야. 정반응은 발열이어야 돼. 맞다. 평형상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평형상수는 가에서보다 나에서보다 작다. 지금 평형상수는 우리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에서는 A가 증가했어. 근데 A가 누구예요? 지금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증가했어. 누가 증가한 거예요? 반응물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나에서. 그러면 당연히 평형상수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돼야죠. 그렇죠? 따라서 평형상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이게 어떻다는 얘기?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평형 상태에서 역반응의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다. 평형 상태에서 역반응의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다. 지금 여기도 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이면은 정반응이 진행되고 역반응이 진행돼요. 맞죠? 여기서도 평형이니까 정반응이 진행되고 역반응이 진행되는데 평형이기 때문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도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뭘 했다고? 가열을 했단 말이지. 가열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열을 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반응의 속도, 여기서의 정반응의 속도 누가 더 크다고요? 당연히 나에서의 정반응의 속도가 더 커요. 왜? 온도를 증가시키면 무조건 속도는 증가하니까. 당연히 역반응의 속도, 나에서의 역반응의 속도도 당연히 가열을 했기 때문에 나에서의 역반응의 속도가 더 빨라요. 가보다. 온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역반응의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어때? 느린 거죠. 그렇죠? 나에서가 더 빠른 거니까. 이해되시죠? 14번은 좋은 문제였다. 자,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15번은 속도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반응식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도식은 속도상수 K에 반응물 해놓고 M, 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실험 1과 2를 한번 보면 NO의 농도가 일정하죠. 그럴 때 B의 농도가 2배 늘었어요. 그럴 때 초기 반응 속도도 몇 배 늘었어요? 2배 늘었죠? 이게 몇 차예요? 이게 1차라고. 여기서 브로민 N 이퀄 1이다. 그러니까 1차 반응의 정의가 농도가 2배 증가하면 속도도 몇 배 증가한다? 2배 증가한다. 그게 1차 반응이에요. 농도가 3배 증가했어. 속도도 3배 늘어났어. 그게 몇 차라고요? 1차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과 4번을 보면 브로민이 0.1, 0.1을 일정할 때 NO의 농도가 2배 늘어났어. 그렇죠?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는 8에서 32 몇 배 늘어났어요? 4배? NO의 차수 M은 얼마다? 2다. 2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도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속도상수 K에 NO의 제곱에 BR2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번하고 4번인데 속도상수 K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속도상수 K는 식전개를 하면 되죠. NO의 제곱에 BR2분의 속도잖아요. 실험 1을 대입을 해. 속도가 8이죠. NO의 농도가 0.1이죠. 그거의 제곱. BR2의 농도가 0.1이네. 그러면 얘가 0.1에 세제곱 분의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얘는 뒤집으면 8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는 실수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4번이고 16번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 문제가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어렵진 않아. 정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이게 이제 발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낮으니까 당연히 발열이죠.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 아니고 발열이에요. 반응 중 생성된 화합물 간은 이제 요게 여기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활성화 상태 또는 전이 상태라 그래서 엔탈피가 가장 높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안정한 말이에요. 안정한 애가 아니다. 예, 틀렸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제 이게 뭐예요? 요 A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요 B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죠. 따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에너지보다 크다? 틀렸다. 정답 1번이죠. 그렇죠? 자, 17번. 이 17번이 좋은 문제인데요. 자, 초기 질량이 200g인 암모니아와 CO2의 혼합물이 있대. 이 기체 20몰의 혼합물에 20몰의 O2를 보기와 같이 반응시켜 산소가 남았고 암모니아가 모두 반응했을 때 반응 후의 CO2의 질량은, 그러니까 이런 용기에 암모니아가 있고 CO2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O2를 첨가하게 되면 이 O2와 암모니아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CO2는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양을 통해서 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해요? 200g 혼합 기체일 때는 어떻게 하죠? 얘가 Xg. 자, 얘는 얼마로 해야 돼요? 전체가 200이니까 그 중에 암모니아가 X.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는 몰수의 비니까 요 놈의 분자량이 17. 얘는 17분의 X 몰. CO2의 분자량은 44니까 44분의 200 마이너스 X 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느낌을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게 CO2의 질량을 물으니까 이 반응의 질량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자, 질량비를 따지면 질량비 어떻게 따져요? 몰수 곱하기 분자량. 4 곱하기 17. 7 곱하기 32. 4 곱하기 얘가 얼마지? 14, 16, 28. 큰일 뻔했네, 큰일 뻔했네. NO2, NO2. 4 암모니아, 7 O2, 4 NO2. NO2면은 32에 14니까 46.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6 곱하기 18. 이렇게 4로 나눕시다. 4로 나누면 17, 4로 나누면 8, 8, 7에 56이 17이고,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그냥 얘는 46이고, 4로 나누면 얘가 3이고 얘가 2이고, 그러면 9 되는 거니까 27이고. 이게 질량비예요. 17대 56대 46대 27. 이게 질량비라고. 그러면
기체 혼합물에 20몰의 O2를 보기와 같이 반응시켜 6몰의 산소가 남았다. 자, 얘가 지금 20몰이잖아. 자, 얘를 질량으로 바꾸자고요. 질량으로 바꾸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잖아. 분자량에 20을 곱하면 640 g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6몰의 산소가 남았대. 6몰의 산소가 남았대. 그러면 역시 얘도 분자량을 곱하면 32에다가 6을 하면 2, 6, 12에 32에다 6, 2, 6, 3, 6, 18, 192g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640에서 192를 빼보자고. 640에서 192를 빼면 8. 여기가 3 되는 거니까 4, 4. 마이너스 448g이 소비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B가 56이네요. 이게 지금 반응하는 질량비인데 B가 56인데 448 이게 몇 배 차이 나요? 이게 8배 차이 나요. 68이 48이니까 얘가 8배 차이 난단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CO2인데 CO2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암모니아의 질량을 알아야 돼. B가 17인에도 몇 배 반응한다? 8배 반응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암모니아가 모두 소비됐으니까. 그럼 17에서 8을 빼면 8, 7이 56, 136g이 소비된 거고, 그렇죠? 암모니아가 처음에 몇 g이 있었다? 136g이 있었다. 따라서 CO2의 질량은 처음에 200에서 136g을 빼면 된다. 64g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아까 이렇게 몰수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시간 관계상 몰수로는 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질량비를 이용해서 이 몰수 계산이면 이게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도 어렵고 실수도 많이 해. 질량비를 이용하면 그렇게 뭐 실수할 거리는 줄어들지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 18번. 얘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주기율표에 X표를 쳤대. 자, 이건 뭐 우리가 아는 애죠. 우리가 아는 애인데 이제 여기서 가를 보시면 A라는 애는 어딘지는 모르지. 그렇지? 그런데 바닥 상태 전자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아까 우리 앞쪽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6개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애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6개라는 얘기는 3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 중에서 1족과 2족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6개예요. 그럼 얘는 3주기에 1족 아니면 2족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2족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따라서 3주기 1족 얘가 A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이거 많이 연습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2, 2, 3, 4, 5, 5,
5. 이게 2주기 원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예요. 2, 3, 4, 5, 5. 그러니까 2주기 애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최대 5예요. 따라서 A라는 애는 6개이기 때문에 2주기일 수가 없어. 자, 3주기는 6, 6, 7, 8, 9, 9, 9, 9. 이게 3주기 원소에 오비탈이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A와 B는 같은 족이고, 그러면 A가 지금 3주기 1족이니까 B가 같은 족이면 B는 여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주기래. B가 2주기니까 C는 여기에 있는 애예요. 그렇죠? C는. 근데 여긴지는 모르는 거지. 다 바닥 상태의 원자의 홀존자 수는 D가 2보다 크다. 지금 바닥 상태의 홀존자 수가 우리가 1, 0, 1, 2, 3, 2, 1, 0으로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1쪽이니까 얘는 1개예요. 홀존자 수. 16쪽이면 2개예요. 17쪽이면 다 하나예요. 따라서 D가 2보다 홀존자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D가 16쪽이 돼. 그렇죠?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C가 돼야 돼. 다 찾았네. 1번 A보다 2의 원자 반지름이 작다. 꽃갈콘이잖아. 그렇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A보다 2의 원자 반지름이 작다. 틀렸다. 2는 2주기냐? 틀렸다. 3주기다. B와 D는 같은 주기냐? 그렇다. 3번이 맞고, C의 원자 번호는 B와 D는 같은 주기냐? 그렇다. A보다 1번 A보다 2의 원자 반지름이 작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C의 원자 번호는 2주기 플로린이가 9번 맞고. 오케이?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가나다를 통해서 원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2주기 원소들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3주기 원소들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위에 101, 101, 10, 123, 210. 이게 2주기 원소들의 홀존자의 개수. 그렇죠? 홀존자의 개수. 자, 19번은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고요. H2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 뭐 이건 간단한 문제죠.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표준 생성 반응식을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면 그 호돈소 물질로부터 H2 가스, O2 가스, H2O 가스. 얘가 1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산소 앞에 2분의 1 하고. 그럼 이 반응의 반응열은 좀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결반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생성 엘탄피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436 더하기 2분의 1. 네, 산소의 결합 에너지 499 빼기 H2O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OH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463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2번 마이너스 240.5가 나옵니다. 1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20번. 아세트산, 탄산, 황화, 수소의 이온화 반응식과 산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HS- 염기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냐?
1번. 염기의 이온화 상수. 근데 여기서 이 염기는 짝염기죠. 그냥 염기가 아니니까 짝산 짝염기의 관계에 의해서 산의 이온화 상수 KW죠. 근데 얘는 누구의 이온화 상수에 H2S니까 HS- H2S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물의 이온 곱상수. H2S의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따라서 KB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놈의 짝사는 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했죠. 짝사는 여기에다가 H 플러스를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이면 수소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놈의 짝사는 얘가 아니고 얘다. 틀렸어요. 3번도 똑같은 거네. 그렇죠? KB는 KA인데 누구의 KA? 당연히 아세트산의 KA의 KW는 이렇게 해놓고 KW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아니지 5승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1.8분의 1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어요. H2는 세 반응에서 모두 염기로 작용하느냐? 이거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양성자의 이동. 얘가 아세트산이 아세트 이온이 됐으니까 양성자를 줬죠. 그래서 물은 받았죠. 염기. 탄산이 탄산수소 이온이 됐죠. 얘도 역시 줬죠. 물은 염기. H2S가 HS- 얘도 줬네요. 물은 받았죠. 염기. 아하. 4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H2는 세 반응에서 모두 염기로 작용한다. 자, 저기 이제 해설을 마치는데 쉽지 않았다, 그렇죠? 쉽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주기율표 잘 외워두시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암기상으로 두고 연습을 잘 하셔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난이도 있는 계산 문제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